많은 사람들이 사업에서 성공하고 부자가 되길 바라지만 공포 또는 두려움은 그 길의 방해물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공포가 사업과 부의 생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탐구해 보겠습니다. 사업을 하는 동안 공포는 다양한 형태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공포는 실패와 금전적인 손실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잘 알려진 투자와 관련된 심리적인 방어 기제로 손실 회피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처럼 기계를 쓰고 컴퓨터가 나오기 전까지 불과 몇십 년 전에는 조상들은 대부분 농업을 통해 식량을 충당하였습니다. 더 과거로 간다면 대부분 사냥을 통해서 음식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족의 가장이 들이나 산에 가서 사냥을 한다면 무엇이 제일 중요할까요? 최대한 거대한 동물을 잡아서 많은 수확을 한 번에 가져가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풍족할 정도는 안 되더라도 꾸준하게 가족에게 음식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든 무리를 지어 사냥을 한다면 욕심을 가지고 매머드나 집채만 한 멧돼지를 노렸던 가장들은 그들의 DNA를 전하기 못했을 확률이 큽니다. 반면에 처음부터 위험을 본능적으로 알고 손실을 피하려고 하였던 사람들은 후대에도 자손을 남길 수 있었을 겁니다. 이처럼 인간의 DNA에는 손실 회피 경향이라는 것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수십만 년 동안 이런 성향은 인간의 DNA에 새겨져 있었기 때문에 이 경향은 현대의 인간들에게도 뚜렷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손실 회피 성향에 의해서 투자에 있어 많은 실수를 하게 됩니다. 만약 내가 어떤 주식의 본질가치 대비 가격이 너무나 저렴해서 주식을 샀다고 하더라도 만약 주식 가격이 전체 시장이 안 좋아서 떨어진다면 그 사람은 올라서 얻는 기대 수익보다 손실에 의해서 3배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보통 사람들이 하는 행동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무시입니다. 팔지 않음으로써 손실을 회피하고 타의에 의해 장기 투자를 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투자금이 본전 또는 아주 약간의 이득으로 돌아왔을 때 바로 익절을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지금까지 겪은 손실로 인한 스트레스를 다루지 못한 것입니다. 세 번째 성향은 거의 유일하게 성공하는 방법입니다. 이건 무시도 아니고 조금의 수익을 가지고 익절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은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손실을 회피하려는 성향이 있다는 것을 경험과 교육으로 터득한 장기 투자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본질적인 가치보다 가격이 낮은 주식을 아주 싼 가격에 분할로 계속 매수하고 가격이 오를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들에게는 앞에 두 가지 유형에 비해 인내와 시간이라는 베네핏이 있고 이것을 잘 이용합니다. 이런 장기 투자로 성공한 사람들은 사람이 어떤 상황에 공포에 빠지는지를 잘 알고 이 마음을 잘 이용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또한 이런 부자들은 대중이나 직원 또는 가까운 사람들의 비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 비판이 정당하고 내가 이를 통해 성장할 수 있다면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고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세운 가치와 기준에 맞지 않는 비난이라면 이 부자들은 타인의 기준에 휘둘리지 않는 용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6년 만에 한국을 다녀오면서 한국이 너무나 많이 변해서 놀랐습니다. 외향적으로는 엄청난 성장을 이룩한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송도와 그 외 신도시에 아파트와 백화점이 엄청나게 들어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여전히 한국인들은 남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한국에 살고 있는 어린 조카들이 이야기하길
있습니다. 중국인들은 태생적으로 규모의 경제를 만들면 서로 이익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